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죠. 제 삶이 그랬어요. 26, 그 나이에 저는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했거든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남자친구 상원 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지만 결혼식을 올리기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그가 세상을 떠나버렸으니까요. 그날은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비가 오는 화요일 오후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가와 죄송하다는 말을 건넸을 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 달 후로 예정된 결혼식, 함께 꾸미려던 신혼집,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상원 씨의 부모님은 아들의 장례식 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와의 연락을 끊으셨어요. 그들에게 저는 그저 아들의 여자친구였을 뿐 법적인 가족이 아니었으니까요.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도 상원 씨의 부모님은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원 씨의 유산을 노린다며 의심했죠. 그렇게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어쩔 수 없이 미혼모가 되었어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도움도 없이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두려웠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용기를 내야 했죠. 유준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 분만실에는 저 혼자뿐이었어요. 엄마는 제가 미혼모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연락을 끊었고, 아빠는 제가 고등학생 때 이미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하지만 작고 보드라운 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유준이는 제 전부가 되었어요. 미혼모로 살아가는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직장을 구하는 것부터가 난관이었죠. 면접 때마다 받는 결혼은 하셨나요? 아이는 있으신가요? 같은 질문들에 답할 때마다 면접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결국 작은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되었고 유준이는 어린이집에 맡겼죠. 월급은 턱없이 부족했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매일이 전쟁과도 같았어요. 밤에는 잠 못 자는 유준이를 달래고 아침에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출근했어요. 하지만 유준이의 웃음 한 번이 그 모든 고통을 씻어내렸죠. 유준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상원 씨를 닮은 그 눈동자와 웃음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가끔은 유준이를 보며 상원 씨가 살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특히 잠든 유준이의 모습을 볼 때면 마치 어린 상원 씨를 보는 것 같았어요. 유준이의 작은 손가락, 코의 모양, 그리고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모든 것이 상원 씨와 닮아 있었어요. 어느 날 매일 아침 카페에 오던 한 손님이 우산을 들고 오셨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제가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보고는 자신의 우산을 빌려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의 친절이 부담스러웠지만 진심 어린 눈빛에 우산을 받아들였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환하게 웃었고 그 미소가 왠지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다음 날 그는 저를 식사에 초대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미혼모인 제가 새로운 만남을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유준이가 있는 제게 진심으로 다가올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심도 컸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끈질겼어요. 아니, 정확히는 진심이던 것 같아요. 그는 제가 미혼모라는 사실을 알고도 물러서지 않았고 오히려 유준이를 만나고 싶다고 했거든요. 첫 만남에서 그는 유준이와 놀아주는 법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블로그로 탑을 쌓고 공룡 인형으로 역할놀이를 하면서 금세 친해졌죠. 유준이도 그를 좋아했어요. 처음으로 유준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보니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그와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발전했어요.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유준이와 제 페이스를 존중해 주었어요. 퇴근 후에는 종종 저희 집에 들러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셋이서 놀이공원이나 한강으로 나들이를 가기도 했어요. 1년쯤 지났을 때 그는 유준이에게 먼저 물었어요. 자신이 유준이의 아빠가 되어도 괜찮을지 묻더니 유준이의 허락을 받고 나서야 제게 청혼했어요.
유준이를 존중하는 그 모습에 저는 더욱 그를 사랑하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상원 씨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한 달의 시간을 달라고 했고 그는 흔쾌히 이해해 주었어요. 그 기간 동안 저는 상원 씨의 묘소를 찾아갔어요. 마치 상원 씨가 저를 안아주는 듯한 바람이 불었고 저는 그것이 상원 씨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됐던 것은 상견례였어요. 그는 부모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라고 했지만 아들이 미혼모와 결혼한다고 하면 어떤 부모님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더구나 저는 이미 아이까지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상견례 당일 저는 유준이의 손을 꼭 잡고 약속 장소인 한식당으로 향했어요. 예비 남편이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미소를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테이블에 앉아 계신 중년 부부가 보였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였죠. 예상 외로 두 분 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맞이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밝은 얼굴로 깎듯이 인사를 드렸어요. 어서 와요. 시어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제 옆에 서 있던 유준이를 보시곤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아이를 보는 일반적인 반응인 줄 알았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살짝 벌어지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아버지도 유준이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두 분 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굳어 계셨어요. 이해. 아빠 이름이 뭐야? 이 시어머니가 갑자기 물으셨어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왜 갑자기 상원 씨에 대해 물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남편도 의아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이름이 뭐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이상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시아버지도 손으로 입을 가리며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두 분 다 제가 미혼모라는 사실에 충격받은 것보다 더 깊은 감정을 보이고 계셨거든요. 혹시 아이 아빠 사진 있니?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상원 씨의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흐느끼기 시작했고 시아버지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쪽을 바라보았지만 두 분은 멈출 수 없는 듯 했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와 저를 한번 보시고는 않았어요. 그리고는 더욱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 당황스러워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조금 진정이 되어서야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상원 씨는 남편의 형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형의 존재를 거의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상원 씨가 6살 때 여행에서 실종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당시 상원 씨는 발달이 좀 늦은 편이어서 6살인데도 자기 이름과 엄마라는 단어 정도만 말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해변에서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상원 씨가 사라졌고 경찰과 함께 며칠 동안 그 인근을 뒤졌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상원 씨가 제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그는 자신이 입양됐다고 말했었거든요. 12살 때 양부모님을 만났고 그전에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요. 그의 기억 속에는 어렴풋이 바다와 모래사장 그리고 누군가를 부르며 울었던 기억만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이제 그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유준이가 상원 씨와 너무 닮았다고 했어요. 특히 눈이 정확히 상원 씨의 눈과 같다고 했죠. 그들이 25년 동안 찾아 헤매던 아들이 결국 그들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파해 하셨어요. 유준이를 통해 상원 씨의 일부분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시부모님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유준이를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처럼 여기셨어요. 그들에게 유준이는 단순한 손자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아들의 일부분이자 기적과도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이런 인연이 있다니. 이건 분명 상원이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야. 시어머니는 종종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맞이하게 된 것이니까요. 그는 더욱 열심히 유준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때로는 유준이를 바라보며 자신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형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했죠. 결혼식 준비 중에 시어머니는 제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상자 안에는 상원 씨의 물건들이 들어있었어요. 작은 장난감 자동차, 낡은 곰 인형,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었죠. 어린 상원 씨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보니 유준이와의 닮은 꼴이 더욱 확연히 드러났어요. 특히 웃는 모습은 정말 똑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이 물건들을 언젠가 유준이에게 보여주고 싶을 때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했어요. 유준이가 웨딩링을 들고 걸어오는 모습의 하객들은 모두 미소 지었어요. 그 누구도 저희 가족의 복잡한 이야기를 모르는 채 그저 행복한 새 출발을 축하해 주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챙겨주셨고 시아버지는 조용히 지켜보며 미소 지어주셨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진짜 한 가족이 되었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동안 혼자서 유준이를 키우며 외롭고 두려웠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따뜻한 시부모님 그리고 유준이까지. 우리는 완전한 가족이 되었죠. 결혼 후 몇 개월이 지나고 저희는 시부모님 근처로 이사했어요. 두 분이 유준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거든요. 유준이도 새로운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금세 좋아하게 되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유준이에게 헌신적이었어요.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이요. 시어머니는 종종 유준이를 데리고 요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특히 떡볶이를 만들 때 시어머니의 눈빛은 더욱 따뜻했어요. 그건 아마도 상원 씨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남편은 훌륭한 남편이자 아빠였고 시부모님은 최고의 할머니, 할아버지였어요. 결혼 1년 후 저희 부부는 둘째를 갖게 되었어요.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시부모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손녀를 갖게 될 거라며 벌써부터 설레하셨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유준이는 여동생이 생겼다며 너무 기뻐했어요. 이제 6살이 된 유준이는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오빠가 되었어요. 동생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보며 동생을 위해 자신의 장난감도 나누어 주려고 하는 모습이 그저 기특하기만 했죠. 시부모님에게 손녀의 탄생은 또 다른 기쁨이었어요. 이렇게 우리 가족은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우리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어쩌면 그 별들 중 하나가 상원 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의 행복을 빌어주는 별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라고 하죠. 때로는 슬픔과 상실이 우리를 덮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미혼모라는 어려운 길을 걸어왔지만 그 길 끝에서 더 큰 행복을 찾았어요. 처음 유준이를 안았을 때의 그 따뜻함, 남편을 만났을 때의 설렘, 상견례 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놀라운 반응, 그리고 그 후 우리 가족이 함께한 모든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소중한 보물이 되었어요. 미혼모로 재혼하는 저를 며느리로 받아준 천사 같은 시어머니,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이어준 상원 씨. 저는 이 모든 인연에 감사드려요.
우리의 이야기는 슬픔으로 시작되었지만 사랑과 받아들임으로 채워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요? 혈연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우리 가족은 특별한 방식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 흐르는 사랑은 그 어떤 가족보다도 깊고 단단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